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꼭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상대당에서 강력한 상대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는 미리 예봉을 꺾어야 한다. 거칠게 반대하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같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정치판에 얼굴을 내민 김종인이 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권 생각한다면은 윤석열을 배신하지 못한다. 한동훈 대권 생각하면은 윤석열을 배신하지 못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뉴스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을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야 하고 자신이 유리한 득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과 각을 세운다. 윤석열의 남은 임기가 불행해진다.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한동훈은 분명히 배신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동훈을 모질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아주 상식선에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절대 배신할 수가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을 걸면서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이 말한 그 진위는 무엇일까?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름대로 평가하고 분석을 하면서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에 대한 진위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언론 자체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후보자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다 인정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다음 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윤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아주 맹렬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 그렇게 하는데 배신할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후보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미안한 소리지만 자력으로 대표가 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을 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절대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처럼 소위 친윤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 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지난 총선 때의 결과인데 그걸 감싸주기 위해서 친윤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관련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과 상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지 그걸 왜 한동훈에게 물어보나. 솔직히 한동훈의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옳은 지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여론들은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반대로 김종인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때에 어떤 표정을 보였었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김종인은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 한동훈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냉혹하게 비난을 퍼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당에서 비대위원장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것이 없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역할이 없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여당 체제에서의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제멋대로 할 수가 없는데 비대위를 만들어서 무엇 하겠는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서 아무런 개혁도 못하고 끝나지 않았었는가? 그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것이 김종인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김종인은 그때에 인용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당면 변경 등 각종 쇄신 책을 펼친 결과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를 했다. 김종인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자리의 한계와 함께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동훈의 자질 역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한동훈 장관을 인간적으로 아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여기 대해서 한동훈이 바로 반격을 했었죠. 누구를 맹종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신대로 이왕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정치를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소신을 밝힌 것이 작년 12월 26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김종인이 한동훈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동훈 장관이 현재의 그 당시에 이건 작년 12월 달의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바른 소리도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냈던 것이 김종인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뭐를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논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등판을 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 작년 12월 달 비대위원장이 될 때의 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한동훈은 본격적으로 당적을 취득하면서 당정에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볼 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번에 대표 경선으로 얘기를 좀 좁혀보지요. 후보자 판세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1강 2중
일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인 나경원과 원희룡이 서로가 단일화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는 손을 긋고 분명하게 독자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남기고 있고 바로 내일부터는 일반 시민들, 투표권자들에 대한 투표권이 행사가 될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 연대설에 대해서는 손을 긋고 분명하게 나경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선을 그었다가 이제는 원희룡과 단일화, 연대에 대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에게 필요하다면은 정치 도의라든가 예의 따위는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경원과 원희룡이 당 대표가 된다면은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정부를 비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반드시 윤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데 한동훈만큼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당사자 본인들은 반드시 한동훈은 배신의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니, 김종인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집안을 폭망시키면서 내가 홀로 일어설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나경원과 원희룡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볼 때에 나는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것은 어린 아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몸 바쳐서 당을 살려내겠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후보자라면 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지키지만 한동훈은 절대로 각을 세우면서 배신의 정치를 한다, 이런 주장은 과연 먹힐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의문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의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원희룡을 제치고 결선까지 한번 가보자, 내 자신 몸집을 불려보자,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아니, 이런 생각은 원희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경원은 원희룡에게 단일화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원희룡도 이런 점에서는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결선까지 판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정치판을 키워보자,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5월 동지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정치는 이전 투구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기본 도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나경원 자신도 매번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오면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왜 일주일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후보로 나섰을까? 그러면서 첫 일성이 윤석열과는 내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신의 정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김종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종인의 말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그야말로 상식선의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우리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세인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까? 왜 김종인의 말에 국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을까? 김종인이 한 말이 새로운 정치적인 수사였습니까? 새로운 말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김종인의 말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정치판에서는 이준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김종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지요. 특별한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무너지는데 나의 미래 그리고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경원과 또 원희룡이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김종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은 김건희 문자가 왜 한동훈과 연결이 돼야 하고 한동훈이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김종인이 지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치적인 노림수는 어떻게든 간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내년 9월이면은 당 대표를 또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요.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고쳐가면서 당 대표가 대권 후보자까지 동시에 거머잡는 그런 일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는 이번에는 당 대표 선출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든가 5월 동주 얘기는 맞지 않은 얘기다.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생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치열한 경쟁은 하되 아름다워야 합니다. 당 대표도 잘 선택을 해야 하지만은 최고위원들도 정말 제대로 뽑아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당 지도부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